안녕하세요. 최동일 교수입니다. 오늘이 3월 11일 2주차다 그죠? 죄송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좀 많이 놀라셨을 건데 글쎄요. 조금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좀 마음이 무거워요. 어,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할 만큼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학생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그렇지 이제 진단 키트를 갖다가 많이 사다 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하루하루 그 일찍까지 쓸 정도로 좀 꼼꼼히 챙겨왔었는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음성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강의할 거라고 어젯밤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6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제 검사하니까 그때 이제 두 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렇게까지 관리를 잘해왔는데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도 좀 모르겠고 그래서 나름 좀 자괴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금방 급하게 또 보건소 가서 PCR 검사 해놓고 지금 집에 왔는데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나름대로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 만나면 뭐 기초 테스트도 좀 하고 그리고 인사도 좀 나누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레벨을 좀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맞춤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해야지 하는 그런 출발점을 잡으려고 했던 계획이 좀 컸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오늘 영상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참 재채기 나오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양성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도 좀 막히는 것 같고, 숨쉬기도 좀 힘드네. 근데 그 영상은요, 2020년도 코로나가 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찍어놨던 영상이에요. 제가 찍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물론 복장이라든지 어떤 그때 어떤 모습이 좀 달라 보이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어떤 티칭 스킬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구 드리블,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에서부터 시작하는 기초 드리블과 레이업 슛을 어떻게 하면 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 그 전 세계 농구를 좋아하는 동호인 선수들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이 티칭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만 찾아봐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티칭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분이 프로 농구 선수 출신이고 아주 우수한 뭐 화려한 성적을 갖고 있는 전직 프로 농구 선수 출신이라 해도 내가 지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칭법이 누가 맞고 누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맞는 티칭법을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고 저는 사실은 다양한 대상을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음, 대상자들을 보면 그에 맞춤식으로 사실은 좀 지도하는 내용을 달리 좀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했던 내용에 대한 지도 스킬에 대한 부분을 영상 하나 준비했었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 있는 이제, 어, 농구를 잘 지도하시는 분의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드리블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상 한 3개, 4개 정도를 여러분들 보고, 예, 이번 2차 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세요. 지금 제가 다음 주까지 자가격리가 될진 잘 모르고, 오늘 검사했으니까 뭐 2, 3일 뒤에 나온다 했으니까 월요일쯤에 또는 빠르면 일요일쯤에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자가격리가 언제 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계획상으로는 3월 17일 목요일 날 풀리지 않겠나 하는데 3월 17일 날 풀리면은 3월 18일 날은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 만약에 3월 18일까지도 자가격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땐 다시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 최대한 뭐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조금 당황스러워요. 벌써 매일 아침 8일째 계속 아침에 검사를 했었는데 오늘 가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잠복기가 있다 그러네요. 그 잠복기 있다가 뭐 열흘 뒤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몸 좀 조심하시고 가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문자 오고 뭐 쪽지 오는 여러분 학생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갈 때까지는 서로 자기 관리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시작합시다. 2022학년도 3월 11일 신라대학교 교양농구 2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드리블에 관련된 건데 제가 저도 이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초등학교에서 또 방과후 농구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매년 면접을 봐요. 면접 보는데 그 면접에 수업 실기라는 수업 시연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 시연에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농구에서 슛, 드리블, 패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구의 구성 요소 크게 세 가지. 그 큰 단위로 나누라 그러면 슛, 드리블, 패스 이렇게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대부분이 이제 어,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슛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드리블이 돼야지 저쪽 진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드리블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패스가 연결돼야지 슛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무조건 드리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전에 한번 TV 광고에 그 타이어 광고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붕이 뜯겨 나갔어요. 그래도 차는 달린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옆쪽에 문이 다 뜯겨져 나갔어요. 그래도 차는 달린다. 하지만은 타이어를 빼니까는 차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그런 타이어 광고였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는 어쨌건 슛을 넣어야 되는 종목이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골을 넣으려면 상대방 골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물론 패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공을 컨트롤해서 상대방 골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드리블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호나우두 선수, 뭐, 우리나라에 잘하는 농구 선수, 축구 선수를 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그 공통점은 다 드리블을 잘해요. 특히 볼을 보지도 않고 드리블을 할 정도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구를 잘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드리블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레이업 슛인데 사실 레이업 슛이 아니라 앞에 드리블 레이업 슛이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을 지도해 보니까는 드리블이 안 되면 레이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드리블 볼 핸들링 자체가 이 엇박자가 나면은 스텝도 옮기고 공 잡고 슈팅까지 연결한 동작이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드리블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스텝 꼬이는 걸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드리블이 안 되면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작을 완성시키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리블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잠깐 제가 목이 좀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증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영상 수업하면서 영상 강의하면서 물을 마신 적이 없는데 되게 목이 마르네. 이 코로나 영향인 것 같아요. 여섯이 나타나네. 그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쭉 관찰을 해보니까는 드리블을 잘하는 친구가 기량 속도가 그렇지 못한 친구보다
훨씬 빨라요. 이거는 제가 오랜 경험 동안 현장에서 쭉 봐왔던 거라서 어 모르겠어요. 저는 제 느낌을 믿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농구는 양손이거든요. 한 손으로 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오른손만 잘 치는 친구와 양손을 잘하는 좀 기량이 떨어지는 친구를 오랫동안 지켜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은 양손을 잘 쓰는 친구가 기량이 더 올라가 버려요. 발전 속도도 높고. 그래서 드리블은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양손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지 농구를 내가 좀 더 재밌고 또 실력도 빨리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 그 전에 영상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학생들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니까는 지도자들이 좀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아주 어, 좀 디테일한 부분. 농구공이 한 30개 있어요. 그러면은 30명의 학생이 공을 하나 다 잡았으면은 공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압력은 다 달라. 그러니까 공이 바닥에 튀겼을 때 올라오는 바운딩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공 선택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들 스스로 공 선택 방법도 알고 공이 어떤 공을 선택해야 내가 드리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많이 하고 좀 그렇게 많이 찾아봤지만은 그것을 지도하시는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 선택부터 해서 드리블 할 때 주의사항들, 그리고 드리블을 잘하려 그러면 무조건 드리블 치고 나가는 게 방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뛰어가거나 걸어갔을 때 그 리듬과 공이 바닥에 튀겨지는 그 리듬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몸과 공이 일체가 된다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영상을 찍어 놨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이 2020년도에 찍었던 영상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부산대학교하고 지금 신라대학교 두 군데 같이 농구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언급이 되니까는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보고 와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을 하기에 앞서서 저를 도와줄 친구를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친구. 예.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지금 재학 중에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제한대 농구를 배웠어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왔고요. 이름은 모세라는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수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리블 기초, 그 다음에 하나는 레이업슛.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는데, 먼저 드리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드리블을 배우기 전에 드리블이 잘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공에 바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공을 어깨 위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면 됩니다. 먼저 어깨 위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면 됩니다. 한 번 더 공을 살짝, 이 공가요. 자, 다른 공을 한 번 더 떨어뜨려, 다시 한 번 더 위에서. 확실히 이 공이 잘 튀죠. 그래서 공이 바운드에서 올라온 높이를 보고 좋은 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 선택해 볼게요. 드리블에 앞서서 여러분들 드리블 칠 때 하지 말아야 될 동작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딱 기억해 두십니다. 첫 번째는 공을 때리는 동작, 손바닥으로 때리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손과 공이 간격이 생기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되는 동작이에요. 그럼 이걸 하지 않으면은 손목을 부드럽게 손목을 써서 공을 부드럽게 튀깁니다. 보세요. 때리지 않고,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을 크게 벌려서 이 면이 전체 다 공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드리블을 하지 말아야 될 동작 설명했고요. 자세를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쓴 상태에서 오른손을 공을 튀겨볼 때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옆에 튀겨보고, 그 다음에는 공을 강하게,
배웁니다. 농구는 양손을 다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했으면 끝났으면은 반드시 왼손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에 대한 적응이 되면 이제 기초 자세를 잡고 드리블 하는 연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본 자세를 한번 잡을 건데요. 자, 편하게 선 상태에서, 자, 우리 모세 친구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드리블 먼저 해볼 건데, 편하게 선 다음에 스텝 다리 어깨만큼 조금 벌린 다음에 왼발이 한 스텝 앞에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 상태에서 오른 앞에 무릎과 뒤에 무릎이 동시에 같이 앉아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잠깐 일어서보세요. 이 편 상태에서 앉아보세요. 편 상태에서. 아니, 이거 펴고, 펴보세요. 예. 보통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자세가 불안정해서,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앉아서 허리 숙여보세요. 허리.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뒤에 발이 있죠. 뒤에 발이, 교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교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아메리칸 미국 스타일이에요. 미국에서는 항상 공을 뒤에 두고 이렇게 치게끔 책이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는 어쨌든 스탠딩 드리블에서 러닝 드리블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바디를 앞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드리블 위치가요. 이 앞에 방향 요 앞쪽에서 두들기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왼손이요. 보통 왼손을 무릎을 잡거나 또는 가만히 두는데 왼손은 상대방의 공을 못 뺏게 딱 막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금방 기초 드리블 동작을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선을 어디 놔둘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처음 배울 때는 그냥 공을 보셔도 돼요. 공을 보고 드리블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은 시선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앞을 보고 이렇게 연습.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못하는 친구들 그냥 공 보세요. 공을 보시고 두들겼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그죠? 한번 보여줄까요? 자, 왼손 한번 볼게요. 왼손. 자, 자세는 똑같습니다. 우리 왼손 쓰는 친구들 있죠? 왼손 쓰는 친구들은 지금 설명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11자 놓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기초 동작을 배웠다 그죠? 자, 이걸 끝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러닝 드리블을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워킹 드리블부터 먼저 해야 돼요. 워킹 드리블은 자, 제 걷는 자세를 잘 보세요. 제가 한번 걸어 놓을게요. 그냥 편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 걷는 자세거든요. 불편해 보이지 않죠, 그죠? 편하게 갈게요. 자, 이 동작을 공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공 가지고. 똑같은 동작이에요. 자, 걸어갈게요. 자, 편안해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높이가 사실은 뭐 배꼽까지 이런 말이 있는데 더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슴까지 끌어올리셔도 어깨까지 좀 무리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워킹 동작에서 학생들 자 이렇게 한번 걸어갔다 오세요. 편안하게 하면은 좀 자기 자세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요. 보세요. 좀 이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걸어가서 편하게 보세요. 자, 출발. 자, 출발. 편하게. 워킹 동작이 끝나면은 이제 러닝 드리블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빨리 뛰는 게 아니라 20%, 40%, 60%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올릴 거예요. 자, 20%는 편하게 이런 동작이 되거든요. 20% 천천히.
공과 내 뛰는 동작이 이 리듬이 좋아야 돼요. 보세요. 어중간해 보이죠? 그죠? 자, 뭐가 이상해 보이죠? 편하게 내거나 리듬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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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이 제일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40%. 자, 갑시다. 네. 자, 이제 속도감이 좀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고. 자,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60%예요. 속도가 좀 나와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공의 저희가 기초 동작 배웠죠, 그죠? 그 동작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스탠딩이 제자리에서 공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이 툭툭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높이는 높게, 좀 높게. 처음 배울 때는 공을 좀 높게 치는 게 좋아요. 편하게. 자, 이제 60% 합시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자, 지금 계속 20%, 40%, 60%쭉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 위치와 내가 가까워지면 안 돼요. 드립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공이 점점 내가 가까워지면 내가 공을 바로 타게 돼요. 킥킹 나오게 되는데 항상 공을 앞에 있어서 내가 쫓아가는 동작이 돼요. 공을 앞에 두고 내가 쫓아가는 동작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100%까지는 안 가셔도 80% 정도는 어느 정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스피드를 좀 가져가 볼게요. 레디 고! 헤이! 그냥 쭉! 빠르죠? 그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준비, 고! 자, 지금 우리 모세 친구가 드리블 치다가 좀 재밌는 동작이 나왔는데 볼 핸들링이 안 되다 보니까는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요거는 농구에서 반칙이에요. 그래서 요 캐링더볼이라고 해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거나 옆으로 보이는 것도 심판이 저 반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드리블할 때는 손바닥이 앞으로 보여요. 손바닥이 보여서 하늘을 보면 이건 무조건 반칙이에요. 자, 지금까지 드리블 기초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좀 연습했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른손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왼손만 쓰는 친구들이 있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른손을 썼으면 그 왼손을 반드시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자, 드리블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드리블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볼 핸들링입니다. 볼 핸들링이라는 거는 공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볼 핸들링이라고 그러는데 자, 금방 스피드를 붙였어요. 80% 했는데 우리 모세 친구가 조금 전에 캐링더볼 나왔죠. 그 왜 그러냐면은 볼 핸들링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질문. 스피드 드리블을 한다는 말이에요. 러닝 드리블을 막 빠르게 뛰는데 스피드가 중요할까요? 볼 핸들링이 중요할까요? 그죠? 당연히 볼 핸들링이 중요해요. 그럼 볼 핸들링 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자기가 조절해야 돼요. 막 스피드 가는데 공을 핸들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스피드를 죽여서 볼 핸들링부터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 다시 스피드를 붙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드리블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볼 핸들링이다. 그거를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리블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에 가면 이 농구 지도하는 방법, 기초 동작에 대해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픽해서 좀 준비해 놨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지도하는 방법이 다 맞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도자들마다 그리고 대상에마다 지도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아이디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콘을 설치해서 기초 드립을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좀 이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지칭법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이 학습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는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앞으로 이제 그리고 하시면서 게임에 대한 성장도 친해지고 싶으시면 이 루틴대로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처음에 다리 넓게 벌리셔서 무릎 밑으로 드리블 하실 건데 반대손을 공 옆에다 두시고요. 공 옆, 오른손 50개, 왼손 50개. 준비, 고! 이번에는 골반 높이까지. 강하게 쳐서 되게 튀어오르는 거를 내 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강하게 치면서 몸 쓰면서 좌우로 몸 안에서 컨트롤하면서 시선은 정면에서 갔다 오는 게 하나에서 20개 하실 거예요. 20개. 딴데 가시면 안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제자리에서 드리블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면서 5대5를 할까요? 그쵸? 연습하다 보면 제자리에서 드리블 연습하는 거를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드리블을 계속 컨트롤하기 위해서 볼이 나랑 친해져야지만 얘를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얘랑 안 친한데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색한데 어떻게. 얘 설명하는 건 똑같아요. 자세는 뭘 똑바로 낮추고, 시선은 드리블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운동 효과는 달라지겠죠. 골반 높이까지 원심을 강하게 치시고 크로스, 반대손으로도 드리블 크로스.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게 골반 높이에서 컨트롤해서 바로 크로스로 바꾸실 거예요. 크로스. 더블 크로스 하실 거예요. 드리블 하나, 둘. 강하게 크로스 강하게 크로스 빠르게. 시선은 정면 보면서, 자, 오른손 20개, 왼손 20개. 드리블 연습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되게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같은 리듬이 아니고 강하게 퉁 쳤으면 하나 둘 빨리 치고 퉁 쳤으면 하나 둘. 스미 드리블 할 때는 허벅지하고 가슴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상체가 숙여지면서 할 수 있게. 무릎도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주고, 내가 멀어지면 안 되죠. 상체 숙이면서 자꾸 몸 써서 안전하게 드리블 할 수 있게. 드리블은 강하게. 드리블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인, 아웃이에요. 벽이 있어요. 그렇죠? 벽이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미스가 드리블 치면서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나한테서 볼이 멀어지면 수비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항상 가까이 붙여서 드리블 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벽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붙여서 드리블 칠 거예요. 근데 또 반대손, 드리블 안 치는 손들을 이렇게 농가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드리블 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반대손 볼 높이에 맞춰서 터치하고 그냥 강하게 30개 치고 바꿔서 30개 치겠습니다. 내 앞에 벽이 사라져도 내 동작이 멋있어야 돼요. 시합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습하면 시합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패턴 부르는 거 연습하시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섯 부르든지 뭐 패턴을 부르는 거 연습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연습하는 거 아니죠. 볼 핸들 연습하는 것 때문에 몸에 딱 가까이서 볼 옆에서 살 수 있게
손이랑 팔이랑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만, 손 바닥이 아니고 약간 연습했죠, 그렇죠? 손가락 끝으로만 때려줘요. 눌러주는 게 아니고 때려줘요.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자세는 불편해야 된다. 어떤 분은 낮추기 싫어지니까 갑자기 이러고 치시는 분도 있고, 또 낮추기 싫으니까 이러고 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자기 편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시합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좁은 상태라고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뒤에 투명 의자 만들어서 기마다 서서 낮춰주고 가슴 허리는 숙이지 말고 이렇게 들어서 모든 드리블을 칠 때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서 하체 근력도 키울 수 있고 내가 이쁜 자세를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동호인분들 많이 미스하시는 게 몸에서 자꾸 멀어지세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멀어질수록 어깨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는 거죠, 그렇죠? 몸에 붙인 대로 크로스오버 치는데 크로스오버 할 때마다 이렇게 벽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는 이유는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이라 해서 우리가 드리블을 치면서 손을 쓰면서 다른 동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뇌를 더 발달시킬 거고 드리블 치면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패턴도 할 수 있고 오프핸드라고 해서 요즘 제일 유행하는 트렌드죠. 드리블 치지 않는 손을 가지고 뒷편에서 자꾸 싸우는 거. 그런 것까지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치고 오른발은 뒤로 빼시는데 일자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옆으로. 자, 이 자세까지 만들어보세요. 꼭. 이 상태에서 낮추세요. 자, 낮추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그스루 하면서 벽 터치할 거예요. 레그스루도 똑같아요. 우리가 크로스오버인데 발만 하나 내밀어서 가랭이 사이로 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드리블이 아니에요. 동작이나 각도가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방으로 칠 수 있게 하면서 벽 터치할 수 있게. 이해되시죠? 20개 하고 볼 돌린 거 빼고 그냥 드리블 친 것만 시간만 5분도 안 했는데 우리가 힘들다는 거는 평소에 드리블 연습을 5분도 하지 않았다 했다고 하면 잘못된 자세로.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가 일반인 동호인들도 선수들이 받는 트레이닝을 받게 하기 위한 플렉스의 목표고, 여기서 월요일날 하루 와서 5분 10분 드리블 친다고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왕하는 걸 조금 더 재밌게 하고 무엇을 배우든 우리가 발전적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선수들도 하기 힘들어요, 선수들도 하기 힘든데 중요한 거는 연습이에요. 오늘 안 되더라도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면 보세요, 이렇게 등들을 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엉덩이 낮춰서 엉덩이 밑으로만 드리블 칠 수 있게. 드리블 칠 수 있는 공간을 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밑으로. 더 빨리 늘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시합도 아니고, 그렇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닝 센터에서 엘리트 선수 트레이너 하는 제일 많은 얘기가 시합 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연습할 때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합 때 잘 나가는 것 자체가 욕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선수는 아니지만 똑같이 시도하고 도전하면 분명히 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갑자기 백드리블을 막 시합할 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드리블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드리블 한 번만 줘. 이런 동작을 한 번만 해도 우리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왜? 시도하지 않았으면 올 수 없는 건데, 이제부터 좀 이제 스웩도 있고 좀 제가 좋아하는 제대로 된 볼핸들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포켓 드리블이라는 연습을 할 건데 제자리에서 보시면 제자리에서 볼핸들링 하면서 뭐 게임 전이나 아니면 스스로 개인 훈련하면서 볼과 친해질 수 있게 볼핸들링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움직이면서 해볼 건데 지금부터는 좀 다리를 벌리면서 좀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을 할 거거든요. 드리블 하면서 이제 미국 선수들 보면은 관절, 이제 고관절의 가동 범위나 유연성, 똑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좀 더 리얼하게 보일 수 있게 되게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서 좀 몸을 불편하게 만드실 거예요. Shout out Skill Factory. 다리를 벌려서 드리블을 치실 건데 좁히거나 뒷무릎이 서 있지 않게 다리를 넓게 벌려서 뒷무릎도 최대한 코트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드리블은 3번 치실 거예요. 3번. 하나, 둘, 셋. 또 반대 빨라가면서 하나, 둘, 셋. 낮춰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손 뒤집히면 룰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손 뒤집히지 않게 바운드 강하게 쳐서 그 볼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하나, 둘, 셋. 앞에 디펜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옆에 가서 하나 둘셋또 옆에 하나 둘셋 옆으로 몸 중심이 계속 이동하면서 하실 수 있게 하나 둘셋 하시고 뒤에 있는 발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게 그냥 넓혀 있는 상태 붙여놓고서 하나 둘셋또 하나 둘셋 해서 뒷발을 붙여놓고 하나 둘셋 뒷발 마찬가지 붙여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백스로 하나 둘 몸을 잡고 옆으로 쓰시면서 드리블 강하게 하나 둘셋넷 계속 다리 간격은 좁혀지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옆으로 넓혀서 크로스 렉스 비하인드 하나 둘셋 크로스 렉스 비하인드 하나 둘셋 지금 하실 것도 인앤아웃 추가해서 하실 건데 원드리블 인앤아웃 크로스 레그스로 하실 거예요. 다리는 계속 벌려놓으실 거고 원드리블 인앤아웃 크로스 할 때는 스텝을 움직여서 원드리블 인앤아웃 크로스 마지막 레그스로 할 때는 한 발만 옆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둘셋 인앤아웃 크로스 leg 하나 둘셋 다리 안 좁혀지죠? 계속 벌린 상태에서 뒷다리 붙여놓고 비하인드 길게 해서 하나 둘셋 네, 이번에는 그 레이업 슛 농구에서 이제 초등학교 그 아마추어 농구에서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어떤 득점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업 슛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업 슛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아마 레이업 슛 뭐 시험도 많이 봤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레이업 슛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찾아낸 게 드리블이 안 돼서 그런 거라는 걸 좀 많이 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분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그 티칭법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 티칭법이 학생들한테 다 맞을 수 없다고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주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장인 쪽에 장애인 체육도 오래 했었거든요. 장애인분들도 체육을 많이 지도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체육 수업을 하려고 하면, 그 친구들을 수준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오늘 지도해야 될 그 내용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완성체를 만드는데, 그런데 조금 익숙해 있다 보니까는 어느 날 레이업 슛을 좀 분해를 해봤어요. 동작을 좀 끊어서 지도를 하고 그걸 모아서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저만의 이제 지침법이에요. 아마 이거 이렇게 지도하시는 사람은 전국에 저밖에 없는데 학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건 스텝이더라고요. 그 오른발 왼발 이 맞추는 거. 근데 이거를 제자리 걸어가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제자리 오른발 왼발에서 무릎을 올려서 기역자 만드는 동작. 이건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제자리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좀 뛰어와서 했다가 그다음 달려와서 했다가
요렇게 이제 몸에 익혀놓고 그 다음에 레이업 슛을 보니까는 스텝 다음에 뭐냐 그러면 슛을 쏠라 그러면은 손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럼 손 동작을 또 분해를 이제 동작을 끊어서 한번 지도해 볼까 해서 팔을 자기 눈앞에 올려서 손목을 올리는 요 동작을 끊어서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손 동작과 스텝을 연결할 때 공 없이 연결해야 돼요. 공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 그리고 골대에서 하면 안 되고 평범한 플로어에서 그냥 자기가 뛰어가면서 오른발 왼발 팔 동작이 연결되면 이제 그때 공을 잡고 이제 골밑을 가서 한번 슛을 해보는 거예요. 슛을 해보는데 이때도 드리블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도했을 때는 드리블 공 없이 뛰어가서 스텝 밟고 레이업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감이 어느 정도 익혀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드리블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드리블 레이업 슛을 성공하는데 요 지침법은 제가 뭐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라서 학교 선생님들 연수할 때도 제가 꼭 이렇게 지도하거든요. 이렇게 학생들 지도해 보시면 학생들이 빨리 습득하고 단시간 내에 레이업 슛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항상 지도하는 지도법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 이 영상을 익혔다가 인근 공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에 저희가 드리블 기초가 좀 배웠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드리블 레이업 슛을 좀 배울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지금 금방 드리블 레이업 슛이라 얘기했다, 그죠? 보통 레이업 슛이 안 되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 드리블이 안 돼요. 드리블이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레이업 슛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블을 다 잘한다라는 조건 하에 지금 레이업 슛을 제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드리블 레이업 슛을 배울 때 자꾸 어려워요 교수님 잘 못해요 이러는데 그러면 동작을 분해하면 돼요. 동작을 나누시면 돼요. 팔 동작과 스텝 동작 그리고 이걸 묶어서 연결 동작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다 레이업 슛을 할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팔 동작을 먼저 볼게요. 자, 편하게 서요. 편하게 선 상태에서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오른발 앞으로 좀 내밀어 보세요. 편하게 서서 우리 볼링 알죠? 볼링 그죠? 처음에는 공 없이 연습하는 공 없이 자, 오른쪽 손바닥에 공을 올려줬다 치고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손이 공을 딱 커버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눈 있죠? 오른쪽 눈 앞으로 공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왼손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줬다가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오른손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제 오른쪽 눈 앞으로.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을 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손을 볼링처럼 뒤로 빼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셔야 되고 또 마지막. 보통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서 손목을 살짝 올려줘야 되는데 자, 이게 연결 동작이에요. 이거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시면 자, 레이업 슛, 탕. 자, 레이업 슛, 탕. 자,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나오는 동작은 보세요. 레이업 슛, 탕. 뒤로 넘어가 있죠. 이래 되면 안 돼요. 올렸을 때 저하게 오른쪽 눈앞에 내 손이 보여야 돼요. 공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하나, 한번 연습을 세 번.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연습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가지고 한번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차렷 자세에서 어깨만큼 벌리고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발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 그랬을 때 자세가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 볼링 하는 것처럼 손을 앞두고 그 위에 공을 얹어 놓고요. 자, 공을 얹어 놨을 때 라인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기초 과정에서 배울 때는 이 라인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슛, 드리블, 패스할 때 이 공이 회전을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꼭 외워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왼손 자,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대로 올려서 탕 다시 해볼게요. 자, 제 오른쪽 눈 위로 그대로 탕 다시요 탕 마지막에 손목 수정을 살짝 올려줍니다. 힘을 다 빼야 돼요. 힘을 주면 안 돼요. 자, 부드럽게 탕 자, 부드럽게 하나 손목을 탁 꺾어주고 탕 둘 올라와서 셋. 자, 우리가 저 금방 레이업 슛에서 팔 동작은 그죠?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배워야 되는데 라인에 이렇게 선 다음에 그냥 아주 간단해요.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면 오른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요 동작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거. 90도로 항상 올라와야 돼. 이게 빠지거나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몸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가야지 레이아웃 할 때 마지막 동작의 점프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 동작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라인에 서서 시작. 오른발 왼발 업. 됐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른발 왼발 업. 자, 요게 조금 힘든 친구들, 이것도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오른발을 빼요. 오른발을 빼고 뺀 발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단계는요. 점프하면 돼요. 세 번째 동작이.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착지. 다시 한 번 더. 자, 시작. 하나, 둘, 업, 다운.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자, 준비. 달려가면서 하나, 둘, 업, 다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세 친구.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고! 뛰어가면서 하나, 둘, 업, 다운.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아주 쉬워요, 그죠? 그래. 편하게 하나, 둘, 업, 다운. 자, 여기까지. 자, 이제는 공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공 가지고 공 줘보세요. 자, 우리 팔 동작은 가벼웠다, 그죠? 그러면은 준비 자세를 잡고, 자, 오른발을 뺀 다음에 한번 점프 동작 두 번째 동작 해볼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착지. 다시 한번 더요. 자, 이렇게 몸 빼고 준비해서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공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을 뒤로 빼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라인 앞으로 그러죠? 볼링 자세. 됐죠? 이 상태에서 달려가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자, 출발하면 편하게 걸어가서 뛰어가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드리블 랩 기초 동작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기억하시고 이제는 골대를 향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는데 드리블 레이아웃을 배우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저는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교수님 정말 잘 들어가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잘 안 들어가는 친구는 두 가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공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이 백보드에 있어요. 백보드에 보면은 안에 작은 네모 보이죠? 이제 작은 네모. 저기다가 공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45도예요. 45도가 농구에 사실 45도 그러면 여러분 참 찾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프리드로 라인이거든요. 프리드로 라인인데 거기 보면은 특이하게 진한 라인이 하나 있어요. 양쪽에. 이걸 기점으로 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위로가 아니라 이걸 밟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 각이 45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둘, 백보드에 살짝 올려놓으면은 공이 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마지막 동작에 힘을 다 빼라 그럴 때, 그죠? 힘 빼고 부드럽게. 자, 여기 45도 진하게 돼 있죠, 그죠?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백보드 안에 작은 네모, 여기, 그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백보드 있죠? 저기를 이렇게 살짝 올리면 들어가죠. 힘 빼고 살짝 또 힘 빼고요. 어떻게?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제는 연결해 볼 텐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 없이 제일 먼저 우리가 스텝부터 한번 맞춰보는데, 자, 바닥에 0, 1, 2가 잡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바닥에 숫자를 깔아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저는 오른손 답이기 때문에 오른발을 빼요, 그죠? 오른발 뺀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오른발, 왼발, 무릎 업이 돼요. 자, 이 동작을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을 지금 뺐다, 그죠? 여기 잡고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자,
자, 여기 오른발 올려놓고요. 시작. 하나, 둘, 자, 요 동작을 공을 가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제가 항상 마지막 동작에 힘을 다 빼라고 했다, 그죠? 부드럽게 저 네모에 공을 올려둔다고 생각해요. 맞추는 게 아니라 올려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살짝 올려주면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됐죠? 자, 이제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가까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기 3점 라인이 있죠. 그죠? 3점 라인에 보면 여기가 지금 사이드 라인이거든요. 사이드 라인에서 사이드 라인과 3점 라인 요 사이에 한 45도 정도 요쯤 되겠다.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공 없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0이 여기 있고 1, 2가 있어요. 그럼 0을 오른발 밟고 시작. 뛰어가면서 하나, 둘, 셋. 그죠? 자, 이 동작이 공 없이 편하게 이어졌다. 그럼 공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편하게. 자, 속도는 천천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보여줄까요? 처음 배울 때는 속도감을 계속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릎 업이 잘 돼야지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이런 속도가 가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튀어나가는 식으로 있어요. 이러되면은 볼로 연결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은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자, 준비. 자, 출발.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자, 이제는 스피드를 좀 올려볼게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빠르게. 하나, 둘. 조금만. 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피드 올립니다. 스피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 하나, 자, 에어슛 할 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른쪽 눈 앞으로 손이 올라와 있는 분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에어슛 할 때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공 옆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링에 있는데 사실 링을 볼 때 오른손 손이 제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팔 동작이 그대로 잘 올라갔구나. 그래서 랩 했을 때 자기 눈에 오른손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마지막에 드리블 내어주다, 그죠? 드리블 내어주. 지금까지 이 동작에서 드리블 안 쳤다, 그죠? 이제는 드리블 연결해볼게요. 어떻게? 자, 이제는 드리블 쳐서 한번 연결해볼게요. 드리블 쳐서 하나, 둘, 셋. 시작. 출발.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자, 이것도 드리블 스피드는 여러분도 조절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드리블 치다가 반드시 여기에는 분명히 첫 스텝 잡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스텝을 잡게 되면은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농구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 스텝을 조절해요. 짧게 잡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그냥 멀리 잡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숙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반드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스텝이 여기서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오른손을 뻗었을 때 링이 보인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스텝 잡으면은 이렇게 돼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출발. 딱. 자, 오늘 기초 드리블과 그리고 드리블 레이업슛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초 동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학생이나 또는 친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동작을 분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레이업 같은 경우는 팔 동작과 스텝 동작을 분리를 했죠, 그죠? 따로따로 연습하고 그걸 딱 합쳤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반복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모여서 하기는 힘들지만은 집 앞에 공터 나가서 오늘 배웠던 동작을 휴대폰 켜서 보시면서 연습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는 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게요. 바로 강의 들어가지 않고 자, 드리블 한번 러닝 드리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드리블 레이업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연습을 했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로 드리블하고 레이업 슛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들은 이 영상을 찍은 곳이 제가 광안리에 있는 제가 지도하는 장소예요. 학생들 지도하는 농구 지도하는 장소인데, 보통 이제 2021년도에는 그때도 이제 비대면 하다 보니까는 학생이 한번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그 집이 가까워서 교수님 계시는 곳이랑 뭐 5분 거리밖에 안 된다. 뭐 그래서 가서 좀 지도 받을 수 있느냐 했길래 한번 놀러 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연습도 하고 뭐, 뭐 영상도 찍어서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혹시라도 광안리 이 근처에 뭐 거주하시는 학생이나 또는 이런 지도를 받고 싶으면 언제든 오셔서 날짜 잡고 약속 시간 정해서 와서 저한테 지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교양 농구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농구의 취미를 가지고 농구의 어떤 스킬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강의기 때문에 꼭 이걸 뭐 들어서 성적을 꼭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면 이 시간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에, 아니 이 한 학기에 농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좀 어, 농구가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가볍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킬은 또 이제 덤으로, 그죠? 그리고 또 게임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3월 11일 금요일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부터 자가격리라서 아직 PCR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보통 이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보통 PCR 검사도 양성이 나온다 얘기는 하시던데, 저는 뭐 아버님도 지금 되게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사실 어젯밤에도 아버지가 되게 위독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전화까지 받았었는데, 좀 마음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무겁고 좀 별일 아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자가격리가 들어가 버린 상황이라서 좀 마음 한켠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버님도 좀 찾아뵙고 좀 제 행동들이, 제 활동들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여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뵀으면 싶어서 되게 조심했었는데, 저도 좀 아이러니해요. 뭐 일주일 동안 검사해서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와서 조금 너무 당황스럽고 좀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좀 건강하고 다음 주 만날 때는 조금 즐거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맙고요. 이 강의는 일주일간 열어놓을게요. 갑작스럽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3월 11일 2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